오늘 할 거는 오늘 할 거는 안드로이드 설정하고 그 다음에 회원 로그인 그리고 회원 정보 업데이트 그리고 회원 로그아웃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어저께 저희가 어디까지 했냐면요. 어저께 이게 이제 어저께까지 했던 소스 코드고요. 여기서 우리가 회원가입 레지스터 스크린을 추가했고요. 그리고 회원가입만 했네요. 어저께 보니까 회원가입하고 회원 정보를 출력하나요? 홈에다가 회원 정보를 홈에다 출력하네요. 그러면 이어서 오늘은 안드로이드에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에뮬레이터를 끄고요. 안드로이드 설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실행하면은 에러가 나겠죠. 에러가 나야 되겠죠. 자, 그럼 제가 템 폴더를 지우겠습니다. 안 지워도 될 것 같네요. 자, 실행하는데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자, 실행이 되고 있고요.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거는 이메일 패스워드로 회원 가입을 하고 회원 로그인을 하고 회원 정보 업데이트를 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플러터 앱에서 파이어베이스로 연결을 해줘야 됩니다. iOS 설정은 어떻게 했는데 안드로이드 설정은 우리가 아직 안 했습니다. 그래서 안드로이드 설정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게 덱스 에러가 나오죠. 참 에러가 나올 때마다 그 에러가 처음에 이제 이런 에러를 처음 만날 때 그때 공부를 하고 또 이해를 하고 문제 해결하는 방법을 습득해 놓는데 또 이런 에러를 만나면은 이전에 기억해 놨던 걸 까먹고 잊어버리고 또 시간을 또 쓰게 됩니다. 이 덱스 문제는 버전의 문제죠. 그래서 이 안드로이드 API 얼마부터는 더 이상 덱스를 수동으로 설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동으로 됩니다. 그거를 수정할 거고요. 자, 우선은 안드로이드에서 우선은 여기에서 파이어베이스로 접속을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작업하고 있는 스토데이트 여기 프로젝트에서 앱을 추가합니다. 파이어베이스와 여기 안드로이드 앱을 연결할 수 있는 또는 파이어베이스에서 안드로이드 앱을 쓰도록 이렇게 설정을 해 보겠습니다. 되었고요. 그 다음에 설정 파일 구글 서비스 JSON 파일을 다운로드합니다. 자, 이렇게 하고 그냥 Next 눌러서 콘솔로 돌아오면 됩니다. 그럼 이 파일을 구글 서비스.json 파일을 우리가 지금 작업하고 있는 프로젝트 폴더, 그러니까 플러터 폴더에 어디 있죠? 플러터 폴더에 스토데이트라고 있겠죠. 여기에 안드로이드 앱 폴더에 저장을 해줍니다. 이렇게. 이게 첫 번째 해야 될 일이고요. 두 번째는 뭘 해야 되죠? 두 번째는 해야 될 일이, 잠시만요. 여기서 찾아볼게요. 여기서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게 텍스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SDK 버전을 16에서 21로 올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드 그래드에서 여기 보시면은 여기 민 SDK 버전을 21로 수정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코드를 맨 밑에 안드로이드 앱 폴더 밑에 있는 빌드 그래드를 이 파일의 맨 밑에 추가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우리가 조금 전에 이 구글 서비스.json 파일을 플러터에 추가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우리가 이 파일 베이스를 이 플러터 앱에서 쓸 거라고 연결할 거라고 이 구글 서비스.json 파일을 다운로드 했는데 해서 저장을 했는데 저장을 했다고 끝이 나는 게 아니라 플러터에서 이 파일을 읽을 수 있도록 플러터에서 이 구글 서비스.json 파일을 쓸 수 있도록 설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주는 거고요. 또 추가적으로 설정이 이것도 해줘야 됩니다. 이거는 빌드 그레이드 파일이 두 개가 있죠. 여기에다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정한 이 패키지 네임 보시면은 여기 있죠. 이 패키지 네임을 똑같이 적어줘야 됩니다. 패키지 네임 여기 있죠. 이 패키지 네임을 보시면은 안드로이드 폴더 밑에 앱 폴더 밑에 src 좀 크게 할까요? src 폴더 밑에 보시면은 디버그 안드로이드 매니페스트 파일이 있고요. 메인 안드로이드 매니페스트 파일이 있고요. 풀 파일도 있습니다. 여기서 여기 패키지 네임을 수정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수정을 해주고요. 그리고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 코틀린 파일에 메인 액티비티가 있습니다. 이 파일도 수정해 줘야 됩니다. 이 파일은 앱이 실행될 때 메인 액티비티를 먼저 실행하게 되는데 아마 그때 필요한 패키지 네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빌드 그레이드에 보시면은 빌드 그레이드 파일에 보시면은 앱 패키지 네임이 있습니다. 애플리케이션 아이디라고 적혀져 있네요. 이것도 수정해 줘야 됩니다. 이렇게 5개를 수정해 줘야 됩니다. 물론 프로파일 플레이버는 안 쓸 수 있습니다. 프로파일은 안 쓸 수 있기 때문에 안 해주셔도 되지만은 그래도 이렇게 5군데를 다 수정해 주면은 실질적으로 패키지 네임이 올바로 설정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했습니다. 여기까지 하면은 설정이 끝이 났습니다. 조금 전에 덱스 문제가 있었는데 그 문제도 아마 수정이 되었을 겁니다. 그게 아마 이 부분인 것 같네요.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어제는 단순히 iOS 설정 말고도 파이어베이스 프로젝트를 생성하고 그리고 파이어스토어 시큐리티 룰이라든지 또는 인덱스라든지 그런 걸 생성하느라고 시간이 조금 걸렸습니다. 그렇지만 오늘은 안드로이드 세팅만 하면 되기 때문에 이렇게 금방 끝이 났고요. 그리고 지금 에러가 나는데 이 에러는 홈스크린에서 나는 에러네요. 그래서 유저 값이 지금 준비가 안 됐나 봅니다. 그래서 일단은 파이어플러터 최신 버전으로 제가 업데이트를 하겠습니다. 최신 버전은 업데이트 최신 버전이 22네요. 0.0.22 여기서 0.0.22
저 업데이트를 해줘도 마찬가지로 에러가 날 겁니다. 에러가 나는 이유는 에러가 안 나오면 좋겠죠. 에러가 안 나오면 좋겠네요. 에러가 안 나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에러를 피하기 위해서, 이 에러를 회피하기 위해서 또 해줘야 될 게 뭐가 있냐면은,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고요. 이 에러는 이 유저 변수가 사실은 파이어베이스 유저 값인데 앱이 부팅하자마자 사용자가 로그인이 안 됐기 때문에 이 값이 null이 됩니다. 그러니까 null에다가 이런 걸 하려고 하니까 에러가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조금 안타깝습니다. 하긴 수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거는 사용자가 로그인을 하면은 이 정보를 보여주는 겁니다. 만약에 로그인을 안 했으면은 여기서 에러가 발생하니까 이걸 보여주지 않고 그냥 로그인을 하라는 메시지를 먼저 보여줄 수가 있겠죠. 자, 마찬가지로 에러가 나고요. 여기서 로그인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알아차려야 되고요. 로그인을 했으면 바로 보여주고 로그인을 안 했으면 또는 로그아웃을 하면은 안 보여줘야 되겠죠. 가장 알맞은 게 스트림 빌더가 될 거고요. 스트림 빌더에서 스트림 빌더는 컨텍스트와 스냅샷이 날라오죠. 그리고 스트림 빌더에는 스트림을 적어줘야 되죠. 스트림은 ff 유저 체인지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유저 체인지가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유저가 로그인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래서 만약에 유저가 로그인을 했다. if ff user logged in 로그인 했으면은 우리가 이렇게 사용자 이메일 그 다음에 뭐 디스플레이 네임 보여주고 만약에 로그인을 안 했으면은 로그인을 하라고 하면 되겠죠. 한글로 쓸까요? 이렇게 하면은 될 텐데 왜 안 될까요? 이거 리턴은 안 하네요. 자, 그렇죠. 자, 되었죠. 자, 지금까지 한 게 뭐냐면은 플러터 앱을 만들어서 우리가 실행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이 파이어베이스 관련 코드에서 에러가 나는 겁니다. 왜냐면은 플러터 앱이 파이어베이스랑 연결이 안 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파이어베이스에서 안드로이드 앱을 생성하고 그 안드로이드 앱에 있는 설정 파일을 플러터에 추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설정을 마무리 해줬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앱을 실행하니까 에러가 났는데 그 에러가 난 이유는 여기서 사용자가 로그인을 안 했는데 그런데 이제 사용자 정보를 참조하니까
늘 에러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if 문장으로 또는 이렇게 if 문장으로 로그인을 했는지 안 했는지 보고 로그인을 안 했으면은 로그인을 하라고 이렇게 이렇게 보여주고 로그인을 했으면은 이렇게 회원 정보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 먼저 테스트로 회원 가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회원 가입 코드는 이미 만들어져 있습니다. 어저께 우리가 했고요. 자, 로그인을 해볼게요. 자, 로그인을 하면은 그러면 이제 홈 화면에 우리가 여기서 홈 화면에 출력했던 이 이메일, 디스플레이 네임, 그 다음에 birthday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에다가 텍스트에다가 UI를 출력할까요? FF user UID 이렇게 하면은 화면에 에러가 나겠죠. 에러가 안 날까요? 디스플레이 네임 화면에 아마 출력할 보여줄 공간이 없어서 레이아웃 에러가 날 겁니다. 자, 나죠. 오버플로우 에러가 났죠. 그렇죠. 그래서 row 대신에 랩으로 해주겠습니다. 자, 컬럼을 할까요? 자, 되었고요. 이렇게 간단하게 아니죠. 간단하게 회원가입을 한 거는 어저께 코딩을 했으니까요. 이미 코딩이 다 되어 있으니까 간단하게 우리가 회원가입을 했고요. 회원가입을 하면은 자동으로 로그인 상태가 유지가 됩니다. 왜냐면은 회원가입을 할 때 내부적으로 파이어베이스에서 한번 로그인을 해줍니다. 회원가입할 때 바로. 그리고 회원가입이 되었으니까 이렇게 회원 정보를 출력할 수가 있고요. 로그아웃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 회원 로그인 버튼은 이 로그인 버튼은 우리가 이미 로그인 아니죠. 회원가입이죠. 이 회원가입 버튼은 우리가 이미 회원가입을 했기 때문에 또는 로그인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보여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if not logged in not login 이 뭐냐면은 로그인을 안 했을 경우 보여주라는 거고요. 로그인을 했으면은 회원가입 버튼 대신에 로그아웃 버튼을 보여주는 거죠. 여기서 FF 로그아웃 그리고 child text 로그아웃 그래서 로그아웃 버튼을 클릭하면은 로그아웃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직접 파이어베이스 로그아웃 호출을 해도 되죠. 그런데 파이어플러터 로그아웃은 내부적으로 더 많은 일을 아마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로그아웃은 간단히 그냥 로그아웃만 하는데 그런데 앞으로는 이 로그아웃 할 때 많은 코드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파이어베이스에서 직접 로그아웃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야 되겠죠. 파이어베이스 그 다음에 파이어베이스 auth 이렇게 한 다음에 인스턴스 해가지고 sign out 이렇게 하면은 아마 로그아웃이 될 겁니다. 파이어베이스 auth가 어디서 오죠? 자동으로 추가가 안 되네요. import package Firebase
옷인가요? 그 다음에 파이브에서 옷. 자, 이렇게 하면은 추가가 되었죠. 제가 한번 해볼게요. 아마 틀림없이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파이브에서 옷을 여기서 우리가 추가를 안 해줬죠. 어저께 설명드린 건데 여기서 따로 추가를 안 해줘도 이미 파이어플러트 안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 퍼브스펙 야멜에 추가하지 않고 바로 이렇게 임포트해서 쓸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해서 회원가입을 하면은 로그인이 자동으로 되고요. 로그아웃 버튼을 클릭하면은 파이어베이스의 기능을 통해서 로그아웃을 합니다. 그래서 로그아웃이 되었죠. 실제로 에러가 없고요. 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는 파이어플러트를 통해서 로그아웃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회원가입에 관한 설명은 어저께 했고요. 혹시나 못 보신 분은 어저께 참여하지 않으신 분은 강좌 동영상을 보시면 되고요. 로그아웃은 간단하게 그냥 버튼 클릭 시 FF 로그아웃 메소드를 통해서 로그아웃을 합니다. 그리고 회원 로그인을 했으면은 또는 회원 가입을 했으면은 회원 관련 정보를 보여주고요. 로그인 안 했으면은 이렇게 회원 로그인 버튼을 보여주면 됩니다. 보시면은 만약에 로그인을 안 했을 경우 회원 가입 버튼 말고도 로그인 버튼을 보여줘야 되겠죠. 그래서 로그인 버튼을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버튼을 클릭하면은 로그인 스크린으로, 로그인 페이지로 가라고 하는 거죠. 로그인 스크린으로 가면 되고요. 여기서 child text 로그인. 자, 이렇게 하면은 에러가 나겠죠. 왜냐하면은 현재 우리는 로그인 페이지를 안 만들었으니까요. 로그인 스크린이 아직까지 준비되지 않았죠. 그래서 로그인 폴더에서 로그인 스크린 .dart 만들어주고요. stateful 위젯에서 로그인 스크린 해주고요. 그 다음에 스카폴러에서 여기서 에파로 갈까요? 에파 여기서는 그냥 컨테이너로 해주고요. 자, 그러면 우리는 로그인 스크린을 만들었습니다. 로그인 페이지를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홈에서 여기 버튼을 클릭하면은 로그인 페이지가 열리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메인에서 이렇게 로그인 버튼을 클릭했을 때 로그인 스크린으로 갈 수 있도록 라우팅을 연결해 줍니다. 자, 그러면은 로그인 페이지가 열리겠죠. 이렇게요. 그러면 로그인 페이지에서 우리는 로그인을 할 수 있도록 해주면 됩니다. 자, 로그인 페이지에서 로그인을 하기 위해서는 메일 주소와 그 다음에 비밀번호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컨테이너 대신에 칼럼을 할까요? 칼럼에서 children에서 여기서 텍스트 폼 필드가 하나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필요하죠. 폼 for 패스워드로 필요하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버튼을 클릭하면은 그러면은 이제 로그인을 해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만약에 로그인을 하면은 우리는 이메일과 패스워드를
로긴 함수로 전달해야 되겠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메일 패스워드를 가지고 와야 되겠죠. 그래서 final 이메일 컨트롤러 해서 텍스트 에디팅 그 다음에 패스워드 컨트롤러 그리고 컨트롤러를 여기 넣어줍니다. 컨트롤러 그 다음에 컨트롤러 패스워드 컨트롤러.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이메일과 여기에 이메일을 입력하고요, 여기에 패스워드를 입력하게 됩니다. 여기서 decoration input decoration 여기서 type in text hint text인가요? hint text 여기서 이메일을 써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패스워드를 써줍니다. 그리고 로그인을 하면은 이 함수가 이 로그인 버튼을 클릭하면은 여기 이 함수가 실행이 되고요. 여기서는 FF는 글로벌 변수로 이렇게 지정되어 있고요. FF 로그인 이메일 컨트롤러 텍스트 패스워드 컨트롤러 텍스트. 자, 이렇게 하면 끝이 난 거죠. 로그인을 한 다음에는 홈으로 하면 되겠죠. 그런데 로그인할 때 에러가 발생할 수 있겠죠. 비밀번호를 잘못 입력했다든지 또는 메일 주소가 잘못된다든지. 자, 그러면 여기서 try 캐치를 하고요. 에러가 있으면은 에러를 출력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에러가 없으면은 홈으로 가면 됩니다. 그래서 get to named 끝이 났습니다. 자, 이게 끝이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인터넷이 느리면은 이렇게 시간이 조금 걸리니까 우리가 빙글빙글 돌아가는 스피너를 또는 스피너를 표시해 주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full loading false 그리고 here set state 이걸 뺄까요? 빼고 loading true. 그럼 로딩이 실행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absolute false로 줄까요?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선은 처음에 하면은 에러가 나겠죠. 왜냐면은 이메일 패스워드를 입력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리고 에러가 나는데 자, 에러가 나야 되는데 에러가 나긴 나는데 좀 이상한 에러가 납니다. 그렇죠. 이걸 제가 빼도록 하겠습니다. 빼고요. 제가 예상하는 에러는 메일 주소를 입력하라고 에러가 나야 됩니다. 그런데 에러는 안 나고 이게 await 안 적어졌네요. 그렇죠. 자, await 안 적어졌습니다. 자, 다시 해볼게요. 자, 로그인 하면은 자, 메일 주소를 입력하라고 하네요. user7@gmail.com 이렇게 이메일 주소를 틀리게 입력하면은 또 이메일 주소 포맷이 아마 틀렸다고 에러 날 겁니다. Email address is badly formatted. 그리고 이메일 주소는 바로 적어줬고 비밀번호가 틀립니다. 그러면은 비밀번호가 잘못됐다고 이렇게 에러가 나죠. 그리고 그 나중에 에러 메시지는 다 한글로 출력을 해야 되겠죠. 로그인을 하면은 로그인이 되었습니다. 자, 보시면은 로그인하는 과정이 함수 호출 하나로 끝이 났습니다. 사실은 파이어베이스로 할 때도 로그인할 때 비교적 간단하게 끝이 납니다. 비교적 간단하게 끝이 나는데, 그런데 사실은 로그인할 때 그냥 로그인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추가적인 작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용자가 로그인을 했죠. 그러면은 푸시 토큰을 업데이트 해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사용자가 앱을 실행하면은 푸시 알림 토큰이 생성이 됩니다. 그리고 사용자는 자동으로 전체 그 토픽에 subscribe 하겠죠. 그 다음에 사용자가 회원가입을 하거나 회원 로그인을 하면은 그 푸시 토큰을 그 사용자 정보에 추가를 해줘야 됩니다. 물론 파이어베이스 코딩 로그인 따로 하고 또 그러한 업데이트와 관련된 코딩을 또 따로 하면 됩니다. 여기서 토큰 업데이트, 그리고 또 마지막 로그인 시간 IP 업데이트, 그리고 여러 가지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로그인을 했을 때 전화번호가 인증되지 않았으면 이런 것들, 이런 여러 가지 작업이, 추가적인 작업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작업을 이렇게 내부적으로 다 처리를 해주는 거죠. 파이어플로트가. 자, 그러면은 지금까지 한 게 회원 가입을 했고요. 그 다음에 회원 로그아웃을 우리가 로그아웃 기능을 달았습니다. 그리고 로그아웃을 했으면은 로그인 버튼이 나오네요. 이상합니다. 그렇죠? 뭐가 이상하냐면은 로그인한 다음에 로그아웃 하면은 자동으로 회원가입 버튼이 나와야 되는데, 그리고 로그인 버튼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왔던 것 같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유저 7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로그아웃 버튼을 클릭하면은 회원가입 버튼 그리고 로그인 버튼이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회원가입 버튼은 안 나오죠. 그리고 로그아웃 했는데 로그아웃 버튼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 잘못된 겁니다. 그렇죠? 아이고, 이렇게 돼버렸죠. 자, 그래서 수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서 잘못된 걸까요? 홈에서 로그아웃을 한 다음에 화면을 업데이트 해줘야 되는데 업데이트 안 해주고 있습니다. 화면 업데이트를 하기 위해서는 이 스트림 빌더가 로그인, 로그아웃을 자동으로 감지하죠. 그래서 로그인을 했을 때 이렇게 보여주고 로그아웃을 했을 때 이렇게 보여주니까 그냥 이게 안에 집어넣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여기에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다시 제가 로그아웃을 하면은 회원가입 버튼 그리고 로그인 버튼이 보여줘야 됩니다. 자, 보여주죠. 그 다음 회원정보 수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회원정보 수정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가입을 하든지 로그인 하든지 해야 되겠죠. 그래서 user7@gmail.com 그리고 우리가 회원정보에 입력한 게 user7@gmail.com 우리가 디스플레이 네임이랑 그리고 birthday를 우리가 추가를 했었네요. 당연히 이메일은 변경을 못하고요. 또는 이메일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복잡한 절차가 필요하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회원 닉네임 그리고 생년월일 요거를 한번 변경해 보겠습니다. 사용자가 회원가입을 하면은 그러면은
users collection 밑에 회원 정보가 저장이 됩니다. 지금 여기 user7@gmail.com 지금 이 사용자의 정보는 우리가 여기 UID를 보면은 QGXV로 시작하지 않습니까? 여기 QGXV 여기 있네요. 이 정보가 여기 이 사용자 도큐먼트가 이 회원의 정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용자 지금 현재 로그인한 사용자의 정보를 업데이트하면은 여기에 자동적으로 수정이 되겠죠. 사용자가 로그인을 했으면은 회원정보 페이지를 또는 회원정보 페이지로 갈 수 있는 버튼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회원정보 수정 여기서는 클릭했을 때 프로필 페이지로 가라고 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지금 버튼을 만들었는데 프로필 페이지도 안 만들어졌고 회원정보 수정 페이지도 안 만들어졌고 라우트에 추가도 안 되어 있죠.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스크린 폴더 밑에 프로파일 폴더 밑에 프로파일 스크린 닷을 추가하고요. stateful widget에서 프로필 스크린 그 다음에 추가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메인에서 프로필 페이지를 연결해 줘야 되겠죠. 자, 그러면은 회원정보 수정 버튼을 클릭하면은 프로필 스크린이 열립니다. 새까맣게 나오겠죠. 새까맣게 나와야 되는데 그냥 에러가 납니다. 에러가 나는 이유는 리프레시를 한번 해줘야 되는가요? 자, 클릭을 하면은 한번 더 해볼까요? 클릭을 프로필 그리고 프로파일 스크린 큰 문제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서 get named profile 그래서 큰 문제는 없어 보이는데 근데 안 됩니다. 여기서 스카폴드에서요. 그 다음에 앱바에서 타이틀에서 텍스트 그래서 왜 안 보였을까요? 제가 이걸 해줬는데 스카폴드를 만들어주고 기본 위젯을 추가했는데 그러니까 됩니다. 그러니까 되는데 제 생각에는 이거 안 해줘도 돼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이걸 안 해주면은 iOS 시뮬레이터에서는 새까맣게 나옵니다. 그런데 안드로이드에서는 화면이 안 보이네요. 아예. 자, 여기서 그러면은 우리가 프로필 페이지를 만들었습니다. 프로파일 페이지를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닉네임과 그 다음에 birthday를 수정하게 될 겁니다. 한번 해볼게요. 그 다음에 submit 버튼이셔야 되겠죠. raised 버튼에서 그 다음에 입력값을 받아서 우리가 여기 이 업데이트 함수에 추가를 해줘야 되겠죠.
디스플레이 네임은 어디서 오냐면은 디스플레이 네임 컨트롤러에서 오겠죠. 그리고 birthday는 birthday 컨트롤러에서 오겠죠. 컨트롤러. 그리고 우리가 await을 했고요. 그리고 에러가 있을 수 있으니까 에러를 핸들해야 되겠죠. 그래서 get 에러가 있으면은 스낵바로 출력하고요. 자, 여기다가 우리가 입력 컨트롤을 적어줍니다. display name 컨트롤러. 그 다음에 birthday 컨트롤러. 자, 마찬가지로 회원 정보 수정할 때 시간이 걸릴 수 있으니까 로드를 표시하는 겁니다. 여기에 컨트롤러에다가 디스플레이 네임 컨트롤러, 그 다음에 데코레이션에서는요, 데코레이션의 필요가 없겠죠. 왜냐면은 기본적으로 회원 정보를 보여주면 되니까요. 자, 컨트롤러에서 여기서는 birthday 컨트롤러를 연결해 주고요. 그 다음에 로드를 먼저 표시하기 전에 먼저 이미 회원 로그인을 했으니까 회원의 그 닉네임, 디스플레이 네임, 그리고 회원의 birthday를 여기다가 표현을 바로 넣어줘야 되는 거죠. 기본값으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간단하게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습니다. user display name 그리고 text user data birthday 리프레시 한번 해볼까요? 리프레시를 하면은 여기서 이렇게 기본값이 들어가 있는 거죠. 이게 회원의 닉네임이고 회원의 생년월일입니다. 뭐 큰 문제 없습니다. 조금 위험하긴 위험한데, 예를 들어서 회원이 로그인을 안 한 상태에서 회원정보 수정 페이지를 열면은 에러가 날 수가 있죠. 그런데 앱의 로직상 회원 로그인 안 했으면은 회원정보 수정 페이지를 열 수조차 없는 거죠. 그게 기본 로직이 되는 거죠. 그러니 그와 같은 에러는 사실 안 날 거고요. 만약에 유저 데이터에 값이 없다. 그러면은 empty 맵이니까 마찬가지로 에러가 안 날 거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해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정말 만약에 앱이 부팅되자마자 진짜 0.0001초 사이에 사용자가 로그인을 했고요. 0.0001초 사이에 바로 이 회원정보 수정 페이지를 열었다. 그럼 또 에러 날 가능성은 있지만은 사실상 이렇게 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회원정보 수정 버튼을 클릭하면은 로더를 보여줄 거고요. 그래서 불 로더 false로 하고요. 여기서 set state loader true를 하고요. 여기서 finally 자, 그러면은 회원정보 수정이 되겠죠. 회원정보 수정이 되었으면은 홈으로 가지 않고 회원정보 수정이 되었다고 우리가 스낵바로 표시를 해줍시다. get 스낵바 회원정보 수정 회원정보가 올바로 수정되었습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로더가 표시가 안 됩니다. 아, 로더가 표시가 안 되네요. 그렇죠. 표시를 해줘야 되겠죠. 여기서 로더가 줄이면은 circular progress bar. 다시 해볼게요. circular progress bar indicator. 자, 회원 정보가 바로 수정되었습니다. 그리고 돌아가기를 클릭하면은 이렇게 회원 정보가 여기에 수정이 되셔야 되는 거죠. 지금 닉7으로 나오죠. 회원 정보가 올바로 표시가 안 되고 있습니다. 회원 정보는 업데이트가 되었는데 이거는 버그지 싶습니다. 회원 정보가 변경이 되면은 여기서는 그 변경을 알아차리고 변경을 알아차려서 이렇게 표시를 수정된 값을 보여줘야 되는데 회원 정보를 변경하면은 이 스트림이 다시 이벤트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로그인을 했으면은 로그인한 정보를 보여줘야 되는데 리프레시 한번 해볼까요? 리프레시를 했는데 닉네임 업데이트 됐네요. 그렇죠. 리프레시를 하니까 닉네임이 업데이트가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회원 정보가 수정되었다고 하고요. 그러면은 여기 birthday도 수정 한번 해볼까요? 수정하면은 이게 바로 적용이 되겠죠. 우리가 수정된 게 눈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백을 누르면은 수정이 되어져 있어야 되겠죠. 지금은 또 수정되어 보입니다. 아까는 수정되어 안 보였는데요. 그래서 제가 생각에는 이 버그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잠시만요. 한 번 더 해볼게요. 어쩌면은 인터넷 쪽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요. 자, 백을 한번 해볼게요. 업데이트가 되었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자, 버그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지금 현재 버그는 뭐냐면은 여기서 닉네임만 변경하면은 업데이트가 바로 안 됩니다. 이거는 수정을 하도록 할 거고요. 자, 홈으로 하면은 아마 업데이트가 안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birthday는 바로 업데이트가 됩니다. 그 이유는 이 업데이트 되었죠. 이 유저 체인지 이벤트가 발생하는 시점이 회원 로그인, 로그아웃을 하거나 또는 여기 이 사용자 문서가 변경이 될 때 그때 유저 체인지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닉네임 변경은 사용자 로그인, 로그아웃도 아니고 이 문서의 정보를 변경하는 것도 아니라서 유저 체인지 이벤트가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수정할 거고요. 자, 그러면은 지금까지 하면은 사실상 회원 로그인, 회원 로그아웃, 그리고 회원 가입, 회원 정보 수정은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제가 하려고 하는 부분이 내일은 소셜 로그인을 할 겁니다. 구글 로그인, 그리고 애플 로그인, 그리고 페이스북 로그인을 하게 될 텐데, 그런데 우리가 아까 질문하신 것처럼 애플 말고 구글만 로그인하고 싶다. 거기에 대한 제가 해결책을 아마 제시를 아마 내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혹시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은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좀 앞서 나가는 걸 수도 있는데, 이거 앱이 종료가 됐을 때는 구글 어스를 이용했을 때는 로그인 자체가 풀려버린 현상? 그러니까 분기는 지나가게 되는데, 로그인했다는 분기는 지나가게 되는데, 로그인 데이터를 못 들고 오는 현상이 있었거든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파이어베이스 어스를 사용했을 때, 네네. 그때 앱을 종료를 시켰을 때, 네네. 이제 로그인 했다라는 흔적은 남았는데, 네네. 유저 정보가 이제 파이어베이스에 접근을 안 했기 때문에 그거를 못 들고 오는 현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게 로그인을 한 상태에서 앱을 종료하고 네. 난 다음에 다시 앱을 실행했을 경우 네. 사용자 정보를 가지고 오지 못한다는 거죠. 네네. 아닙니다.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거는 따로 코드를 작성을 해줘야 되는 부분인 아닙니다. 건가요? 왜냐면은 네. 로그인을 한 상태에서 앱을 종료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다시 앱을 실행하면은 그대로 로그인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로그아웃을 안 했기 때문에 앱을 종료하나 100번을 종료해도, 그리고 100번을 다시 실행해도 계속 로그인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로그인 정보는 계속 가져올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네. 자, 그러면은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